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작가의 어, 대한민국 인문고전 독서 바이블이라는 명칭이 붙은 그런 책을 가지고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성 작가는 1974년도에 태어났고요. 2000년대에 초등교사였고 또 저서로 수많은 도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독서 모임 또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지성 작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지성 작가가 출간한 책들은 다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번역이 출간이 되어서 수많은 국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부모님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렇게 사자를 잘 조각할 수 있나요?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바로 그 돌 속에서 사자를 보아야만 한단다. 마치 돌의 표면 뒤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다음엔 사자를 놓아줘야 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어떻게 아이들이 잘 태어나게 산모를 도와주나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난 정말 하는 게 없어. 단지 아이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줄 뿐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현명한 말을 하는 그런 이유가 큰 철학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모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우리 누구에게나 삶 자체에 사자가 있습니다. 숨겨진 사자지요. 그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숨겨진 달란트,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여러분들도 우리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우리 자신에게 밝혀진 사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힌다면 나에게도 좋고 또 세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고요. 제가 어느 훌륭한 사람이 말한 거에서도 봤는데 우리 외할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서 처음에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고 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제 삶 자체에 숨겨진 사자가 무엇인지 차츰 발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렇게 캐물으면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서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 진리, 영혼에 대해서는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과 여러 부분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늘 자신의 삶에서 질문을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며 어, 살아갔다고 합니다. 후마니타스, 인문의 뜻은 어원은 라틴어 인간됨됨이 인류의 인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키케로는 후마니탄스를 인간답게 만드는 덕목과 학습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이성, 도덕, 미, 정의 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라 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타인을 더욱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 자신도 살지만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책 읽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는 두 계급이 있습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독서교육, 고전 독서가 하루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러나 피지배 계급은 고전 독서를 금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그레이트 북스 재단에서는 고전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가난하거나 자신이 돈이 없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서라도 이 클레멘트 코스에서 고전 독서를 읽고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여서 기회를, 세상에서 기회를 얻어 또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도네의 수준은 그가 읽는 책의 수준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리드하라를 읽으면서 고전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에 풍요롭게 채우는 고전 독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초강대국의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서양은 고대 그리스의 뿌리를 두었고 동양은 고대 중국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고전 독서에 이제 심취를 했는데요. 이 리딩으로 리드하를 읽고부터 그 전부터 읽었었는데 제대로 고전 독서를 하기는 작년부터입니다. 어, 서양 고전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또 뭐, 음, 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들, 또 여러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동양고전은 사기본기, 사기열전, 또 채치원, 공자,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깊이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책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2500년 이상 이때까지 베스트셀러인 그런 서양 고전 독서를 어, 이때까지 그 독서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고전 독서의 매력, 또 고전 독서의 재미에 빠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전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고전 독서는 세계 각국의 석학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스파르타는 체육보다 철학을 더 사랑했다. 스파르타는 팔레스, 솔론 같은 고대 그리스 7현인을 부러워하고 칭송했을 정도로 최고의 철학 및 변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배층들은 서재를 고전으로 가득 채우고 책을 집필하는 것을 또 함께 모여 책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것을 취미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랍은 711년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미드 도서관에 그리스 로마 고전 관련 서적을 110만 권 넘게 소장하고 아주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10세기에 아랍인들로부터 미개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02년에 발렌시아, 스페인을 탈환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의 세계와 접촉을 했습니다. 미개했던 유럽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지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은 걸음마 때부터 독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로렌초는 6세 때부터 고전 독서를 해서 피렌체 공화국의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켈란젤로 또 건축, 예술, 금융 모든 부분에 또 후원, 또 경제를 일으켜서 아테네에 버금가는 위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고전을 읽고 각 분야의 새 역사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책, 국사책에서 본 것처럼 홉스, 또 존 노크, 몽테뉴, 섹스피어, 밀턴, 데카르트, 존 버니언, 조나단 스위프트, 벤담, 찰스 디킨스, 루소 등 어, 수많은 정치가, 철학자, 경제, 사회 분야에 큰 역할을 한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음악가들도 많습니다. 음악가 바흐, 핸델 이런 모든 분들도 고전 독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고전 독서 교육은 가정교회 교사들이 집에서 고전 독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 사립학교에 진학해서 체계적인 고전 독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리스어 라틴어로 이런 곳에서는 그리스어 라틴어로 진행되는 인문 고전 수업을 듣고 이렇게 그 언어로 에세이를 쓰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영국은 원전으로 읽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서 정계, 재계, 관계를 넘어 이 모임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고 합니다. 국력 신장을 위한 일본은
후주자와 유시키가 14살 이후 읽은 고전, 몽구, 맹자, 시경, 서경, 노자, 장자, 사기, 한서 등 어, 평범한 아이였던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읽기 시작해서 25살에는 게이오 대학의 기원이 된 학당을 오픈했고요.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번역서는 대부분 일본의 번역판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에 쓰이는 단어들 보면 이런 철학서를 일본에서 번역해서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국민, 자유, 권리, 평등, 인권, 토론, 사회, 정부, 정의, 철학, 원리, 의무, 책임, 민주주의, 은행, 동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용어가 일본이 서양 고적을 철학 번역해서 만들어낸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언어들을 토대가 되었지요. 이런 독서를 하는 집안과 하지 않는 집안의 비교를 미국에서는 대조가 되는 법조인과 전과자를 비교했습니다. 미국 법조인 130명, 전과자 96명의 집안을 비교했습니다.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두 집안이 뉴욕에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마커스 실중 가문입니다. 삶의 지표가 성경과 인문고전 교육을 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요, 그리스어 라틴어를 구사하고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12살에 예일대를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21살에 예일대 교수가 되고 유저지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후손은 896명으로 1명의 부통령, 4명의 상원의원, 12명의 대학총장, 또 그 밖에 수많은 대학 교수, 의사, 목사, 군인, 저술가, 또 판검사, 80여 명의 공무원, 이렇게 그 후손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동시대를 살았던 마커스 슐츠 가문은 같이 그 뉴욕에서 집안이 시작되었는데 독서는 전혀 읽지 않고 선술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후손은 1000여 명이 넘었고요. 전과자가 9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알코올 중독자, 창녀, 빈민, 막노동 이렇게 사회에 완전히 밑바닥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마커스 후손을 통해서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국고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지가 약 지금 10여 년 전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0여 년 전이니까 이걸 조사한 건 더 전이겠죠. 지금도 그 많은 후손들이 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집안과 독서를 하지 않는 또 인문고전을 하지 않는 집안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 집안은 사회에 아주 필요한 인재들, 사회에 많은 도움을 인재들을 배출하는 반면 한 집안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 어쩌면 사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집안의 5대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같은 시대, 같은 경제력, 같은 지역, 식구도 같으나 다만 삶의 지표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 때에서부터 그런 독서 교육을 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부터라도 많은 독서를 하여서 우리 후손들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들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카를 비테 주니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 목사였던 카를 비테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플라톤, 에라스무스, 존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등 교육 서적과 고대 그리스, 아테네, 로마 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5일부터 카를 비테에게 아버지는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주었고 2살 때부터는 베르길레우스의 아이네이스 고전, 또 8살 때는 이 카를 비테 주니어가 그리스 로마를 고전을 원전으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살에는 라이프니치 대학에 입학 자격을 얻었고, 13살에는 기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16세 때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
베를린 대학 법학과 교수 임용, 83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대 대표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프러시아 교육에서 온 것인데요. 후진국이었던 프러시아는 전쟁터로 달려갈 군인이나 공장에 일할 육체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은 국민 대다수의 농민 계층의 자녀들, 정치 군인과 노동자가 될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식 학교를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영국에는 그전에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 국가교육을 통해서 인문고전을 열심히 하였는데 영국 산업혁명으로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무한정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 이런 프러시아 이런 교육을 비슷한 걸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교육이 학교 교육이 일제에서 식민 통치하에 독일에서 시작된 학교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했습니다. 일제를 폐망시킨 미국은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 제도를 자신의 나라에도 갖고 갔지만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 현재 10대들이 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뿌리는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 양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초중고 12년, 대학원까지 교육받아도 지적으로 창의력 넘치는 인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벨상이 평화상 외에는 전무하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학업적인 면, 노벨 문학상, 또 노벨 과학상, 노벨 화학상, 의학상, 기타 이런 학문적인 면에서는 전무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 창조성을 말살하는 노예를 만드는 교육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받으면 학교, 공장 또는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것은 하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그 어, 탈무드를 지은 그런 유대인들은 어, 19살인가? 그때쯤 되면은 창업을 거의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창업을 해보고 자신이 사회에 부딪혀보고 또 가보지 않는 오지라든지 그런 곳을 여행을 하면서 더욱더 자신이 그동안 쌓은 창의력을 세상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 지금 이렇게 선진 대열에 오르는 이 시점인데도 노벨상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또 진정 훌륭한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직은 경제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아직은 의식적으로는 되기 부족한 것은 이런 책들을 읽지 않은 고전 독서라든지 독서 교육을 받지 않은 또 독서를 치열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깨달았으니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많은 독서 교육을 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한 방식을 보면 그런 논어를 읽어봐도 또 플라톤이나 다른 것들을 봐도 늘 대화를 통해서 지혜와 진리를 터득합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특히 공자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고요. 그 소크라테스도 늘 질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는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읽은 책과 여러 군데에서 생각한 것에서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나오고 새로운 가치 또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첼리스트 장한나는 왜 하버드 철학과를 선택했을까? 일본의 스즈키 시니치 음악 교육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음악 교육은 음악적 모국어를 강조하면서 1살 때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클래식 악기를 배울 것을 또 요구하고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음악적 교육을 시켰는데 음악적 기교는 뛰어날지라도 천재적인 음악가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소련도 수학 영재, 수학 올림피아드를
조직해서 12년 동안 천재 수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온갖 특별한 교육을 시켰음에도 천재 수학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즈키 시니치 음악 교육과 소련의 수학 올림피아드 교육에서 빠진 것은 인문고전 독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재들, 음악가, 수학가, 바흐, 핸델, 베토벤, 바그너, 데카르트, 파스칼, 뉴턴, 라이프, 오일러 등 수많은 천재 음악가, 수학자들은 하나같이 고전 독서가였습니다. 장한나의 하버드대 철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면 반드시 고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버드 철학과를 선택하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한나는 진정 행복한 위대한 그런 음악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서로 변화된 사람들, 이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황상은 15살까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냥 평범한 자를 제자로 삼아서 인문고전을 가르치셨습니다. 몇 년 뒤에 조선의 큰 지식인, 위대한 지식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지원도 15살까지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숙 이문군이 인문고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고전을 읽고 그렇게 성장하여서 홍대용, 이덕무, 유득공 같은 조선 후기의 천재 지식인들과 깊이 고려하며 북학 학문을 창조한 위대한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던 유천도 초등학교 때 전교 꼴찌였는데 학업 부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뉴턴에게 인문고전을 소개하고 그 이후 뉴턴은 고전 독서로 자신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재적인 두뇌로 바뀌어서 만류 인력을 법칙을 발견하는 등 수많은 과학의 훌륭한 업적들을 발견해낸 위대한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로 자랐습니다. 또 윈스턴 처칠은 13살에 헤로우 스쿨에서 전교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전교 꼴찌를 하였는데요. 어머니의 권유로 23살에 인문고전 독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4~5시간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수상으로 지냈고요.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문고전 독서를 많이 한 것이죠. 토마스 에디슨도 초등학교 입학해서 3개월 만에 지능이 떨어진다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교사 출신의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9살에 그린파커의 자연과 실험의 철학, 그리고 시어디의 세계사,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의 쇠망사, 휴메의 영국사 같은 역사 고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등을 익혔다고 합니다. 20살에는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버리겠다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기록인 1093개의 특허를 따내며 발명왕이 되었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창업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연구를 하여서 지금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든 과학자지요. 이런 전구라든지 또 전화기라든지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훌륭한 업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인문 고전 독서를 통한 변화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어, 우리가 책을 그냥 지식만 많이 쌓는 것은 책 안에 있었는데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백과사전을 사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영역,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쌓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것을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 비행기가 아무리 많은 좋은 기구를 장착한다고 해도 우주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혜의 영역은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전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읽고 생각하고 또 나만의 언어로 만들어서 글로 적어보고 토론해 가면서 자신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독서로 변화된 대학들, 명문 사립 중고교의 독서교육 사례, 영국인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도서관에서 플라톤 국가에 관련된 모든 책을 찾아 읽고, 플라톤 국가로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미국의 고등학교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4년 내내 인문 고전 독서를 100권을 읽고 토론을 하고 에세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저명한 학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상류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왕국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스가 5대 총장에 취임함으로 고전 독서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1929년에서 2000년까지 노벨상을 68명이나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 싹쓸이라는 표현을 했을 만큼 위대한 대학교로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에는 160여 개의 대학들이 인문고전 100권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문고전 독서의 중심으로 전공 과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문고전 독서는 문맹을 천재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임을 증명하는 그런 독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문고전 독서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모의 욕심입니다. 이 책에도 나오듯이 존 스튜어트 밀, 로버트 위너, 또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 이 자녀들을 욕심으로 인문고전 독서로 해서 천재로 만들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죽기도 하고요. 에서 죽기도 하고요. 또 정말 삶 자체가 불행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존 스튜어트 밀은 극복하기도 했지만요.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받고 천재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어, 보통 기록으로 남아있는 고전이 2500년 전, 3000년 전의 교육 기록들인데요. 성경은 무려 6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BC 4000년 전에 모세오경을 썼는데요. 그때의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전 세계의 제1위 베스트셀러인 성경,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지혜와 이 인문고전 독서 모든 책들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와 또 정치와 사회, 경제, 문학, 예술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천재들은 결국에는 불행한 삶, 니체도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지성의 고전 독서 읽기 방법. 여기는 통독, 정독, 필사, 자신의 의견 갖기, 독서 토론, 이런 것입니다. 칼을 빛에는 자녀 교육을 바탕이 이렇게 실컷 놀면서 교육을 받도록 또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된 교육, 하나님을 경외한 분위기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고전 독서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지성이가 말한 통독, 정독, 필사, 자신의 의견 가져서 독서 토론하는 것은 고대의 독서 교육 과정인 트리비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사학, 또 아무튼 그 문학을 읽고 또 쓰고 또 함께 토론하는 또 발표하는 그런 고전 독서 방법이지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읽고 책을 덮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전체를 필사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자신에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을 필사해 가면서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갖고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읽으라고 합니다. 최고의 철학자는 최고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애덤 스미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짐 로저스. 저는 이런 분들이 위대한 경제학자이고 또 주식 투자자로서 책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분들은 위대한 주식 투자자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그 전에 위대한 철학자였다고도 합니다. 이들의 비법을 담은 책만 죽어라 읽고 따라한다 해도 놀라운 주식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문고전 독서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독서에서 얻은 사고력과 통찰력은 경제에도 통달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계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두 인문고전에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애덤 스미스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대 경제에 초석을 쌓았습니다. 인문학은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 위해, 외부의 압력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때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입니다. 고전 독서에 전통하지 않고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문고전 독서로 다져진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왔습니다. 존 템플턴, 아주 위대한 투자자였는데요. 이분은 영혼의 투자자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박애 정신에 입각한 투자,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 뛰어난 투자 실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주 인자한 얼굴이지요. 이분은 템플턴 상을 제정했는데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 알레산드로 솔제니친, 빌리 그레이엄 목사, 한경진 목사 등이 수상한 템플턴 상입니다. 이분은 연 4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그런 훌륭한 투자자인데요. 1954년에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출범해서 1999년에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템플턴 플랜에는 21가지 삶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분의 그 책에는 서양 고전에 뿌린 성경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테파네스, 노자, 파스칼, 토머스 칼라일, 필립 체스필드, 헨리 아미엘, 찰스 디킨스, 월드 휘트먼 같은 고전 저자들의 말이 수시로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성장, 책을 읽는 시간 가운데 정신을 맑게 해주는 책을 꼭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윤리, 종교, 철학 분야 책을 두루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물론 포함되지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책들을 읽고 특히 저도 일반 책을 한 6년 동안 치열하게 읽었는데요.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고전 독서를 이제 어, 읽기 시작하고 어려웠지만 계속 꾸준히 읽고 이제 고전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고전 독서를 꾸준히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이지만 제가 제 몸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 눈이 허락하는 날, 제 귀가 허락하는 날 끊임없이 책을 읽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병철과 정주영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동양 고전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병철의 인생 경영은 논어, 정주영의 의지 경영은 책은당과 대학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세우는 이도, 회사를 이끄는 이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도, 회사의 고객이 되는 이도 모두 인간입니다. 경영은 인간입니다. 문학 고전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철학 고전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역사 고전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영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존속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기업은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현대와 삼성 같은 훌륭한 기업, 전 세계에 이름 있는 훌륭한 기업은 있지만 이분의 기여는 미국인들의 훌륭한 기업들에 비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 훌륭한 기여를 하는 그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또는 존슨 앤 존슨 같은 사회에 훌륭한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은 아직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런 훌륭한 책을 읽고 그런 기업들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뱅은 어, 칼뱅의 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대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공부했고요. 이 세 언어는 우신예찬의 에라스무스가 지정한 인문 교육의 필수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리스 고전, 쿠인틸리아누스 등 고전을 원전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카톨릭 신학, 자유주의 신학 등 각 반대파 이론들의 항상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고전 독서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 부정을 하여도 다 토론으로 또는 어, 연설로서 잘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목사와 정치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는 그 학교에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정통하고 또 성경과 그리스 로마 고전을 원전으로 읽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칼뱅은 데모스테네스, 키케로를 읽으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인문고전 저자들의 책들도 읽으라.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어, 이런 책들이 주는 즐거움은, 예, 성경은 다른 책들도 물론 훌륭하게 도움을 주지만 성경은 인문고전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즐거움,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추천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는 분이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그 안에 세계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 또 사람들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인간이 교만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지혜를 넓혀줄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 모든 책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0.1%의 천재들의 고전 독서법.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세종대왕이 그렇게 치열하게 독서를 한 이유는 국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고요. 치열하게 고전 독서를 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과학적인 발명들 또 어, 사람을 사랑하는 데 더 힘쓴 그런 법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두 명만 여기 적었습니다. 책장을 뚫을 기세로 덤벼라. 정약용은 그렇게 책장을 뚫을 기세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유배지에 갔는데요. 이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라. 세종은 어떤 책은 100번 넘게 읽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문고전 읽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려운 언어 또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내가 알지 못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정말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 읽기가 될 것입니다.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어라. 세종, 찰스 스먼전 등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해될 정도로 또 이해를 넘어서 지혜의 영역이 생길 때까지 읽고 또 읽으라고 이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연애 편지를 쓰듯이 필사하라. 뉴턴과 해겔이 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 두꺼운 책은 다 필사하지 못하지만 또 손가락이 아파서 필사를 잘 못하지만 대신 블로그나 이런 데 리뷰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리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 종이에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르던 그 문장도 다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할 때까지 사색하라. 관중, 공자 등이 또 한 방법인데요. 늘 한 가지 질문과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사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읽었던 지혜의 지식들이 내가 사색하면은 지혜의 영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 변화하라. 정약용, 괴테, 드골 등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문고전을 읽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이 책에 율곡 이이가 쓴 자격문이 나왔는데요. 인문고전을 시작하는 모든 인들을 위한 자격문, 아주 훌륭한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격문처럼 생활하시면 아주 내 생활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율곡이인은 새어머니 권 씨가 아주 많은 폐학을, 친어머니 신사임당의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율곡이로서는 참기 힘든 그런 새어머니의 행패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바닥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장독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율곡이는 어머니가 화가 날 때면 항상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샐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그 어머니까지 변화되어서 율곡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경문의 몇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뜻을 크게 갖고서 성인의 삶을 따른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말이 적으니 말을 적게 한다. 마음이란 살아있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항상 정진을 한데 모으고 담대하게 그 어지러움을 살핀다. 그렇게 마음 공부를 계속해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홀로 있을 때 헛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앉아서 글만 읽는 것은 쓸데없다. 독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는다. 일을 할 때 대충 편하게 하려는 마음 갖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마음속에서부터 끊는다. 불의한 일을 단 한 번, 무고한 사람을 단 한 명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공정한 사람이죠. 공, 공공의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악을 해하면 나 자신이 먼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본 뒤 그를 감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들을 착하고 아름답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나 자신을 돌아본다. 몸에 질병이 있거나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아니면 눕지 않는다. 공부는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는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어,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힘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어머니를 변화시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으나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자경문처럼 그런 자경문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문 고전 독서를 오늘부터 한 권씩 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공부법이 이지성의 다른 책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공부법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이 아인슈타인의 공부법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미지로 생각하라,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라, 도서관에서 생각하라, 작가처럼 생각하라, 자기 먹이로 생각하라, 생각을 글로 표현하라, 생각을 실천하라, 토론하라, 청강을 완성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아인슈타인도 음악을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고요. 음,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항상 함께 지낼, 멘토 같은 선생님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 13살인가에 유대인 대학생을 한 명 집에 초청해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인슈타인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분에게 전해받은 철학책을 열심히 읽고, 계속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천재적인 두뇌로 바뀌어서 이렇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과학적인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어, 앞에 그 이지성 작가가 말한 것처럼 고전 독서를 읽는 방법은 읽고 쓰고 사색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끼리나 또 독서 모임에서 이런 고전 독서를 함께 하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전 독서는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언어가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읽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인독이라는 고전 독서 모임을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제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서도 고전 독서를 좀 많이 넣어서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고전 독서는 혼자 하면 지칩니다. 혼자 읽으면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면 지치지 않고 하게 되고 남들도 함께 읽으니 꾸준히 읽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전 독서를 읽음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 100세 살아가신 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으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에 동아일보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다양한 구성원을 이끌 리더십을 기를 방법은 오로지 인문학 독서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때 일제시대 때 중학교에 중퇴를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자꾸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그때 문학, 철학, 역사 모든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고 이분은 아,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난 뒤에 인문학으로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100세가 지나도 지금도 우리나라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김영석 교수처럼 또 이재용 작가가 말한 그 책에 있는 수많은 천재의 반열에 오른 사람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 고전 독서를 함으로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되어서 가족을 일으키는 또 세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